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측정한 값을 이용해서 진직도를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토콜리메타는 기본적으로 각도를 측정하는 측정기이기 때문에 각도의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각은 평면각과 도가 있습니다. 평면각은 라디안이라고 표시를 하고 도는 디그리라고 표시를 합니다. 원 둘레 위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길이를 갖는 호에 대응하는 중심각의 크기, 이것을 라디안이라고 하고, 디그리는 원주를 360등분한 호의 중심에 대한 각도를 말합니다. 라디안과 디그리는 서로 단위를 환산을 할 수가 있는데 1라디안은 360도분의 2파이, 즉 180도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면 약 57.3도가 됩니다.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계산할 때는 1도는 파이분의 180도, 이것은 약 0.017 라디안이 되고 1초는 약 0.000004848 라디안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반지름의 길이와 요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요 각도를 우리가 1 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실습 과제가 오토콜리메타를 이용한 정반의 진직도 측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직도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직도는 직선 형체의 기하학적으로부터 정확한 직선으로부터 어긋난 값의 크기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그림으로 보면 지금 요 값 그리고 요 값이 진원도가 되겠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이 이 형체를 둘러싼 그 폭, 요것이 지금 진직도가 됩니다. 진직도는 밀리미터 또는 마이크로미터로 표시합니다. 진직도를 계산하는 방식에는 많이 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소 자승법, 최소 영역법, 접촉법,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최소 자승법은 편차의 제곱 합이 최소가 되도록 계산하는 방식이고, 최소 영역법은 편차가 최소가 되도록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접촉법은 내측 또는 외측에 제품이 접촉하는 것을 가정한 계산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고 컴퓨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양단 기준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양단 기준법은 양 끝점을 연결한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해서 진직도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첫 점과 끝점을 연결한 이러한 이상적인 직선을 만들어주고, 이로부터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 요 값의 폭을 진직도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진직도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측정할 때에 했던 몇 가지 사항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반사경의 밑면이 105mm였기 때문에 105mm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측정을 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값을 읽을 때 처음 시작 위치에서의 기준값, 처음 시작 위치에서의 기준값에 맞춰서 그 다음 측정한 위치에서의 이 차이값을 조정을 해서 눈금을 일치시킨 다음에 그때의 딤블 값을 읽었다라는 거, 요 값을 기록해 줬다는 거. 그래서 처음 시작 위치에서는 요 값을 기록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각각 이렇게 계산한 요 딤블의 값을 우리가 기록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콜리메이터로 측정하는 값은 각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직도로 계산을 하려면은 이것을 높이차 마이크로메타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사각 밑면 105mm에 대해서 1초가 변했을 때 몇 마이크로메타의 높이차가 나타나느냐,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것을 계산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1초가) 1000mm에 대해서 약 4.85 마이크로메타의 높이차를 갖습니다. 1초는 0.000004848 라디안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00mm로 곱해주면 4.85 마이크로메타가 되는 것입니다. 1000mm에서 4.85 마이크로메타가 되면 105mm에서는 몇 마이크로메타가 될 것이냐, 이것을 계산해주면 약 0.5 마이크로메타가 됩니다. 즉 105mm에서 1초가 변하면 0.5 마이크로메타의 높이차가 변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적들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누적값과 보정값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이 그림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직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빨간색으로 된 이러한 좌표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 측정한 값은 좌표계가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된 이런 좌표계가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반면이 오토콜리메이터 설치한 면과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측정값을 편차를 전부 더하면은 지금 이러한 값이 나오고 시작점에서 끝점을 연결하는 이러한 직선으로 좌표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좌표계를 이용해서 직접 진직도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누적된 값을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좌표계만큼 이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누적값이라는 것이 나오고 보정값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요 사항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를 보면서 진직도를 순서대로 계산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처음 위치에서 특정한 시야 눈금의 표전 수평선을 맞추고 딤블의 읽은 값을 기록합니다. 지금 요 값을 맞추고 그 값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줍니다. 이것이 1번 값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번, 3번, 4번에서는 이 차이값만큼 딤블을 돌려서 선을 맞춘 다음에 그 값을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2번, 3번, 4번 쭉 값을 하는데 바로 요 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 위치와 각 구간 측정값의 차를 구합니다.
지금 요 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번 구간에서의 차를 구한다. 그럼 2번 구간에서는 측정값이 37.2초고요. 여기에서 최초 측정값 36.4초를 빼주면 0.8초가 됩니다. 그 값이 요 값입니다. 세 번째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구간에서 측정하는 값 46.0초에서 최초의 측정한 값 36.4초를 빼주면 이것은 9.6초가 됩니다. 요 값입니다. 다음번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산을 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동 구간 105mm에 대한 높이차를 구합니다. 요 4번 줄이 되겠습니다. 높이차를 구하는 방법은 각도 차이에다가 105mm에 대한 높이차, 1초에 대한 높이차 0.5 마이크로미터를 곱해주면 각각의 이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연히 이 높이차가 105mm에 대해서 0.5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착각하면 지금 0.8을 나누기 2 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값은 같지만 원리는 나누기 2가 아니고 0.5 마이크로미터를 곱해준 값입니다. 그 다음에는 각 위치에서의 누적값을 구해줍니다. 요 5번 줄이 됩니다. 첫 번째 위치에서는 누적값이 0이고요. 두 번째 위치에서는 요 값이 그대로 오고 요 값이 그대로 0.4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0.4에다가 4.8을 더해서 5.2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누적값을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각각의 위치에서 보정값을 계산해 주겠는데 그것이 6번 줄입니다. 이 보정값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원리를 앞에 그림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점과 끝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누적값 50.4 마이크로미터를 밑으로 내려서 끝점을 맞추는 것은 이 값을 보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각 구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보정을 해주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이 전체 값 50.4 마이크로미터를 전체 측정 구간 10구간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나눈 값을 각 현재의 자기 위치에서 그 구간수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죠. 50.4 나누기 10 하면은 5.04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첫 번째 위치에서는 5.04 마이크로미터를 보정을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위치에서는 5.04 곱하기 2 한 값을 보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5.04 곱하기 9 여기서는 5.04 곱하기 10 한 값만큼을 각각 보정을 해주면 각 위치에서의 보정값이 됩니다. 각각의 구간에서 보정한 값들이 여기 있는 이 값들이 되고 맨 마지막에서는 첫 점과 일치되기 때문에 50.4 마이크로미터를 보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곱
번째 줄에서 누적값에 보정값을 더한 값을 계산해 주면 여기에 각 구간에서의 편차값이 나오는데 결국 이 값이 이상적인 직선으로부터의 높이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단 끝단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첫 점과 요 끝점은 0이 돼서 일직선이 되고요. 그것으로부터 각각의 높이차,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9.9 마이크로미터가 가장 작은 값이고 위쪽으로 3.7 마이크로미터가 가장 큰 값이고, 그래서 이 두 값을 더해서 13.7 마이크로미터의 진직도가 계산이 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두 값을 더하면은 13.6이 되는데 엑셀로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에 반올림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서 최종 결과가 13.7 마이크로미터로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 내용은 앞의 표에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처음 위치에서 수평선을 맞추고 읽은 값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각 구간에서 수평선을 일치시킨 후 뒷부분 값을 읽은 것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 위치와 각 구간에서 측정값의 차를 구하고, 여기까지 구한 것은 이제 각도차를 구한 거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높이차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사각의 밑면 길이 105mm에 대한 높이차를 구하기 위해서 0.5 마이크로미터를 곱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각 위치에서의 누적값을 구하고, 그 누적값을 구한 다음에 보정값을 구하고, 누적값에 보정값을 더해서 거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진직도로 계산하는 이러한 과정이었습니다. 표에서 계산한 것을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지금 첫 점과 끝점이 0으로 일치했고요. 그 다음에 각 위치에서의 편차값입니다. 각 위치에서 편차값이고, 지금 이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장 내려온 값,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위쪽으로 가장 튀어 올라간 값. 그래서 이 두 값을 더해서 진직도가 13.7 마이크로미터가 나왔습니다. 13.7 마이크로미터.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이 폭, 이것이 진직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정반을 놓고 이 정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확대를 해보면, 첫 위치가 여기고 여기가 끝나는 위치니까 처음 위치에서 밑으로 꺼졌다가 이 위에서 튀어 올라왔다가 요런 모습의 정반 형태가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쯤이 가장 밑으로 가라앉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요 뒤 올라온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되고, 그래서 아까 표에서 계산한 것을 그래프로 그려서 정반하고 비교해 보면 정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업 첫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발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는 이러한 학습 방법이 더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러한 측정기는 회사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왜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토콜리메이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실습하는 것은 원리를 이해하고 측정기를 개발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실제로 회사에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쓰지 않고 더 자동화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위치를 측정을 해야 될지 위치를 표시해 줘야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정반상에 어느 위치를 측정할 것인가를 미리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진직도를 측정해서 이것을 전부 조합을 하면 이제 평면도도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정반상에 이런 위치를 이제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조정을 하고 반사경을 측정할 위치에 옮긴 다음에 스위치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자기가 값을 읽어냅니다. 우리처럼 눈으로 보고 딤블을 돌리고 이런 작업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동으로 측정하는 이 원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실습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각선 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주고 스위치를 눌러주면 진직도를 자동으로 값을 읽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측정을 한 값들은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것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평면도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각 라인에서 측정한 진직도도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위치를 측정한 진직도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데이터를 읽어내는 방법도 눈으로 직접 하지 않고 자동으로 읽어내고, 그 다음에 진직도를 계산하는 것도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표로 계산하지 않고 컴퓨터로 이렇게 전부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편리한 방법들이 모두 우리가 실습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개발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엔지니어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